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순간 전력 사용량도 여름철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광주 유대회를 치른 남부대 수영장과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광주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용객 증가와 대관료 수입으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택 신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고성군수와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주찬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불가피하면서 기아 타선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FC 정종욱은 14골로 K리그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종일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휴가철인 다음 주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단비 기상캐스터입니다. 공장 안에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정도지만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상황. 공장 특성상 에어컨을 틀기 힘들다 보니 근로자들은 선풍기에 의지해 용접과 망치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려움이야 여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다 어려움은 많은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일해야죠.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도로 위 차선 도색 작업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열까지 더해져 숨이 막힐 정도지만 작업 인부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죠. 다른 계절보다 더 힘들죠. 낮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기면서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서는 26명, 전남에서는 30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무등산 등산로에서 70대 노인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여 긴급 구조됐습니다. 낮에는 못 나가. 누구든지 못 나가, 낮에는. 너무 더워. 더우니까. 그 오후에는 한 5시나 나가고 한 6시. 오늘 아침에 땀 많이 갔단 말.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나주, 광양 등 8개 시군에서는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8월 초까지 비 소식 없이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냉방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올여름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금치몬이 시장 상가를 돌며 계량기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사용량이 급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전기 수요가 집중될 경우 전력 공급이 순식간에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전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심장부인 한국전력대책상황실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발전 전력 공급이 원활하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전력 수요로 대규모 정전 사태, 즉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한낮에 8,020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예비력은 부족한지 아니면 적정한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상황을 바로 전파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9천만 킬로와트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고장이나 전력 수요 폭증으로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한전이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8,17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8천만 킬로와트를 넘는 순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 지은 시설들이 광주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광주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은 남부대 국제수영장입니다. 1년 전 선수들이 누볐던 수영장에서 지금은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들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물 좋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회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났대요. 뭐가 좋다고? 깨끗하고 이렇게 넓고. 개장 초기 400여 명이던 회원 수는 지금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이면 2억 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강습과 여름방학 수영 캠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안 지나봤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추론하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도 체육대회는 물론 콘서트 등의 행사를 유치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의 공연이 열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시작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기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주중에 이제 겨우 좀씩 남아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물을 짓는 대신에 땅을 기부한 대학이 운영을 맡기로 한 두 시설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운영비의 10%는 대학이, 나머지는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커지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걱정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적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난달 말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2019 수영선수권대회 내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광부가 수영선수권대회 내년도 예산을 올린 19억 원에 대한 2차 심의 결과 이번에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28일부터 있을 기재부 3차 심의 때 다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8월 초까지 있을 3차 심의에 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용부 보성군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요.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라남도 의회 의장도 같이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부 보성군수의 2층짜리 사택입니다. 군수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1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사들인 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감정평가액은 4,800만 원. 하지만 이 군수는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현 전남도의회 임명규 이장입니다. 건축비도 시세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3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건축업자 63살 박모 씨는 2억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경찰은 헐값에 땅을 사고 팔고 공사비를 적게 주고 받은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도의원이었던 임 의장이 건설 수주를 얻으려고 이 군수에게 땅값을 싸게 준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수 자택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와 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토지와 건축비 모두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급된 액수라고 말하고 있고 임 의장 역시 농지였던 땅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며 자신은 농지를 판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고물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물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모 군청 공무원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생매립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물상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 1,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30도로)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기 부담스럽다면 시원한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다음 달 31일까지 광주 지하철에서 스탬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정해진 역 안내센터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서 모으면 선물을 주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A와 B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A 코스는 환경 테마관이 있는 학동 증심사입구역 등 5개 테마역에서 도장을 찍고 나서 광주 송정역의 명소인 캐노피 빛의 꽃을 들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 코스는 추억여행 전시관이 있는 남광주역을 포함한 5개 역과 역세권 명소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방문해야 합니다. 5개의 테마역과 하나의 역세권 명소를 들러서 총 6개의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코스를 완주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선물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타선의 중심인 김주찬 선수가 부상으로 최대 한 달 정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복귀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 게 가을 야구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의 정조국 선수는 시즌 14골로 득점 선두로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왼쪽 어깨를 얻어맞은 김주찬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검진 결과 미세 골절상, 회복까지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결장이 불가피해서 기아 타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찬은 올 시즌 한 경기를 뺀 모든 경기에 출장해서 절정의 타격감은 물론 상하이 타선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주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대 투수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져서 공백 기간 이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기아의 5위 승부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다행히 3개월 가까이 1군에서 사라졌던 윤성민이 오는 27일 2군 등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주찬의 공백으로 약화된 공격력을 마운드의 힘으로 보완해야 할 형편이어서 등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여줬고 들어갔어요. 자, 오도에 발로 왼발슛 들어갔어. 광주FC는 적지에서 대승을 신고했습니다. 상주 상무를 상대로 4골차 대승. 특히 정조국은 시즌 14번째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자 득점 선두에 나섰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으로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광주FC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박물관 건립 등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다도해가 내려다 보이는 천관산 자락 곳곳에 문학적 재치가 넘쳐납니다. 발길을 돌리면 1930년대 문학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문학파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향이 함께 묻어나는 목포 갓바위 문화의 거리는 대표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독특한 그 해양문화 자원 등을 비롯해서 수묵화 또는 정가, 다도 등의 다양한 문화 자원을 이제 지니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남도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제 수묵화 비엔날레 등 4개의 선도 사업을 비롯해 남도 문학벨트 조성과 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등 24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해 9월까지 실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나무 우수한 전통 문화예술 자원을 웰빙과 힐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재조명하고 부활시키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2018년도까지 1,200억여 원, 이후에도 8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박물관이나 진흥원 설립 등 하드웨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부 공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700억여 원이 넘는 도비와 시군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 그렇다 보니 과연 20개가 넘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둔 지적 쌓기용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향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삶과 호남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여성목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양 위원장과 유은혜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 배출로 논란을 빚은 세방산업의 노동조합이 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세방산업노조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때문에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조업 중단이 계속되면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공장을 가동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력설비 점검에 무인 항공장비인 드론을 투입한 결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송전 철탑 만기에 대해 드론을 투입해 전력설비를 점검한 결과 점검 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90%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검 가능한 수량이 10배 이상 느는 효과를 봤습니다.